영화 파묘가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국내 오컬트 영화 중 첫 1,000만 관객을 달성한 것으로 2월 22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을 하루도 내주지 않고 달성한 결과입니다. 1,000만 관객을 축하하기 위해 감독과 출연진이 모여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그 흥행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133국의 판권을 판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개봉된 아시아권에서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일에 개봉하여 최근 200만 관객을 돌파하였으며 베트남도 최근 15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지 한국 영화 중 흥행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21일에는 태국에서 개봉을 하였는데요. 개봉하기 전부터 트레일러를 보며 기대하는 네티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 보인다. 이번 21일부터 엑슈마를 볼 수 있겠네요. 이제 한국 관람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드보이 때부터 최민식의 팬이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적절하게 이상해 보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독창적입니다. 대부분의 할리우드 노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흥미로워 보입니다. 이걸 봐야 해. 개봉일을 기대하던 네티즌들이 있었던 만큼 태국에서 파묘는 네티즌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본이 너무 좋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데 재미있고 흥미롭고 무섭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 같고 방금 읽은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매우 재미있습니다. 겁 없는 사람들은 보기 좋습니다. 저처럼 보기 두려운 분들을 위해 보기가 참 힘든 영화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유령영화나 공포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별 기대 없이 보러 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배우들이 너무 좋고 연기도 잘하고 주연이 4명뿐이지만 컨트롤도 좋습니다.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헤쳐보는 것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파고 파다가 탄생했지만 아주 잘 끝났다. 영화는 매우 재미있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주인공이 귀신을 소환하는 주문을 외우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요. 다른 지방은 들어오지 않네요. 이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다시 함께 유령과 싸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 다른 지방에서는 상영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특히 이 두 배우를 꼭 보고 싶었어요. 도깨비 시리즈의 김고은과 더 글로리의 이도현 두 배우의 팬이신 분들 추천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재미있고 잊혀지지 않고 흥미로운 장을 따라가세요. 실물 추천합니다. 방금 시청을 마쳤는데 매우 재미있고 여주인공이 아름답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관객을 겁주거나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농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10점 중에 10점. 한 네티즌은 벌써부터 후속작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요. 엑슈마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금 당장 극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수년 만에 나온 최고의 호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너무 잘 쓰여져서 컨저링 세계관과 경쟁할 수 있는 속편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계관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야기 속 역할은 신선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값싸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진정한 분위기로 무섭습니다. 극장에서 꼭 봐야 해요. 이러한 파묘에 대해 태국의 데일리 뉴스에서는 이렇게 영화를 평론하고 있습니다. 파묘의 강점은 탐정 영화와 유령 영화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영화다. 컨저링 세계관과 같은 느낌을 주지만 우리 같은 태국 사람들이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아시아적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베테랑 최민식과 유해진의 최고의 재능 조합은 영화 내내 시청자들과 잘 어울리고 눈을 사로잡는 후배 스타 김고은과 이도현도 등장한다. 게다가 그들의 연기력도 남다르다. 드림팀이라 할 만큼 네 사람의 연기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다.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유령 영화를 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자연적 스릴러는 이미 존재합니다. 파묘는 분명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내내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나는 거의 눈을 뗄 수 없었다. 2시간 134분이 넘는 영화임에도 결코 지루할 틈이 없다. 거의 전부 땀 흘리게 될 이야기입니다. 짧고 쉽습니다. 가서 시청하세요. 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묘는 각 배우들의 연기력에 매우 감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은 씨의 파워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든 잘 소화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시리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본 적이 있다면 그녀의 감성 연기에 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듄을 5배나 능가할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파묘는 제목처럼 그 안에 상징적 요소들을 파헤치는 재미를 관객에게 선사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상징적 요소들에 많은 궁금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한국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동아시아의 많은 역사와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야 하지만 저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1945년을 가리키는 연구차의 1945년 번호판처럼 사진에 포함된 이스터 에그를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병원 병실에서 하는 게임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의 원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아싸나스로 공유하면서 파묘를 통하여 한일 관계의 역사에 대하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개봉한 베트남에서도 개봉 10일 만에 1,600억 VND의 수익을 내며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적인 악마적 요소를 담고 있어 공포영화로 분류된다. 그래서 공포영화처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공포 요소가 없더라도 그래도 공포영화다. 유령이든 잃어버린 영혼이든 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영화로 일본이 조국을 점령하고 조국을 죽이고 멸망시켰던 당시의 아픔을 회상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은 가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기 때문에 영화를 느낄 수 있어요. 영화가 너무 좋은데 알면 알수록 2번, 3번 보고 싶은 영화예요. 1592년 일본은 한국을 공격했고 일본은 자신들이 점령한 많은 요새를 아무도 남기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에 대한 증오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국 영화는 항상 일본의 침을 뱉고 싶게 만듭니다. 내가 만나는 한국인마다 일본을 싫어한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은 부유해졌으며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영화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이 행한 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잔인한 정책이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를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일본인들이 이 영화를 반일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볼 예정이라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이 한국에 행한 끔찍한 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유령이 충분히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소리와 분위기는 무섭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영화이고 출연진도 좋고 이야기도 꽤 흥미롭고 이 영화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